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으로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자. 세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80%를 이용해 가지고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런 3포도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는 게 이제 이 랩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와 같은 그림이 있을 때, 네, X축을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값이라 하고요, Y축을 검증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값이 50이고 실제 값이 5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찍힐 것이고, 그죠? 선형 회귀 모델에서 100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100으로 나왔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값하고요, 검증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이 100% 일치하면 이와 같은 직선상의 모든 점들이 분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분포가 많이 됐네 그러면 예측이 많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요, 분포가 직선을 주변으로 그 직선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플로팅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로드 다이아베티스 해가지고 당뇨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죠?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갖고 와가지고, 그죠? 다이아베티스 데이터를 넣고 훈련용 데이터,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의 레이블을 각각 X 트레인, Y 트레인이라 하고요, 검증을 위한 데이터와 레이블을 X 테스트, Y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레이블을 입력으로 주고 선형 회귀에다가 피팅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와 절편값을 구하겠죠. 그죠? 우리가 모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프레딕션 값을 얻어보는 거죠. 자, 요거를 스케트 플롯에다 그리는데 X축에다가는 예측값, Y값은 실제값이 들어있는 요런 형태로 X축에는요 실제값이 들어있도록 이제 스케트 플롯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만들었고, 그죠?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를 입력으로 줘가지고, 그죠? 피팅을 했죠. 이렇게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고 걔를 가지고 피팅을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에 프레딕트 함수를 써서 이 테스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용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프레딕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레딕션 값을 얻어가지고, 그죠? 예측 값을 X축에다 놓고, 그죠? Y축으로는 실제 레이블 값을 넣어봅니다. 자, 그거를 스케트 플롯을 이용해 가지고 플로팅 해 볼게요.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비교적 가상의 직선 주변으로 회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분포가 많이 흩어져 있죠. 그죠? 그 말은 사실 이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의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거. 앞서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를, 그죠? 도전 문제에서 풀어봤죠. scikit-learn에는요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mean squared error는 sklearn의 매트릭스라는 모듈 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져옵니다.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y의 테스트 값 그리고 y의 프레딕션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두 값의 평균 제곱 오차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더 편리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X축으로 균일한 특정 구간에 점을 뿌려보고요, 그거를 Y축으로 똑같이 한번 찍어보면 기울기가 1인, 그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 기울기 1을 주변으로 얘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기준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2603 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 3000 근방의 값이 나왔죠. 그죠? 예.
그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평균 제곱 오차값이에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 번 더 실행하면 이 평균 제곱 오차값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앞서 우리가 할 때도 확인해 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y 이꼴 x라고 하는 기울기가 1인 요 직선을 꺼 가지고 그 직선 주변으로 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in 스퀘어드 에라 그래가지고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델의 실제값과 예측값의 평균 제곱 오차를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제곱 오차를 왜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단순 오차를 구해도 되잖아요, 그죠?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구해도 되겠죠.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예측값이라고 했을 때, 네, 프레딕션에 의해 가지고 나온 값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예측값이 여기 있을 때 프레딕션에서 나온 값이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E1, E2, 즉, 네, 두 점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E1, E2, E3, E4, E5의 합을 이용해 가지고 L의 합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는요, 이 추정값에서 실제값을 뺐을 때 부호가요 양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호가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분명히 에러를 갖고 있지만 더해버리면 에러가 굉장히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호가 있기 때문에 에러의 단순 합으로 구해가지고는요 에러를 정확하게 에러의 크기를 정확하게 표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E1의 절대값에다가 E2의 절대값, E3의 절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에러의 크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에러의 제곱을 씁니다. 즉 E1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있겠죠. 그것의 제곱을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E2의 제곱도 구해보고요. 제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추정치와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제곱 오차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의 정확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요, 이 MSE를요 추측값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닥스훈트와 사모예드 개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해서 분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특징들이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를 다룰 건데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다루기도 힘드니까 특징 공간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경우를 먼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x1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x2라고 하는 특징이 있을 때 데이터들이 클래스 A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이와 같은 위치에 분포를 하고요. 클래스 B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이와 같은 위치에 분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잘 분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죠? 선형 회계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의 종류 중에 닥스훈트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길지만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키가 쪼개놨죠, 그죠? 사모예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기도 길지만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죠? 높이도 키도 큽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의 길이라는 특징 x1이라고요. 높이의 특징을 x2라고 해보겠습니다. 각각 x1, x2에다가 나열을 해보면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길이에 비해서 이 높이 값이 작은 요 영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할 것이고, 그죠? 사모예드 같은 경우는 길이에 비해서 높이 값이 큰 요 영역에 많이 분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해서 분류를 해보면 분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303쪽을 참고하시면 이와 같이 닥스훈트, 사모예드, 말티즈라는 세 종류의 개가 나오고요. 그 개의 길이와 높이 값을 이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할 때는
이와 같이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스케일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나 보겠습니다. 나타내 보면 이제 말티즈 개 같은 경우 좀 키도 작고, 그죠? 높이도 작은 요런 그룹에 속할 것이고, 그죠? 닥스훈터 같은 경우는 길이는 길지만 키가 좀 작은 요 그룹에 속할 것이고, 그죠? 사모예드 같은 경우는 길이도 길면서 키도 큰 요런 위치에 분포를 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류하는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NN은요, K개의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약자예요. K는 뭐냐면은 한 점의 주변 몇 개의 이웃 데이터를 관찰하느냐를 표시하는 그런 값입니다. 자, 여기 만일에 녹색 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요. 우리가 K를 3으로 줬을 때 녹색 점의 주변에 거리로 재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점 3개를 뽑아 봅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1개고 빨간색이 2개죠. 그죠? 즉 클래스 B는 2개고 클래스 A는 1개가 있는 요런 특징이 있다고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K 이퀄 3일 때 이 별표 위치에 나타나는 데이터는요, 클래스 B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클래스 B로 분류합니다. 자, 이제 K를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아봤더니 클래스 B는 2개가 있고, 그죠? 클래스 A가 3개가 있죠. 그러면 K가 5일 때 이 녹색 별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요, 클래스 A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 이 녹색의 별이 뭐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치면요, 얘는 주변에 있는 데이터 5개를 봤을 때 확실하게 클래스 A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죠? 반면에 녹색 별이 여기 있을 때는요, 얘도 역시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고려해 보면 압도적으로 붉은색, 그죠? 클래스 B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얘는 클래스 B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의 특징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특징 공간에서 K개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 데이터가 클래스 A에 속하는지 클래스 B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그 절대 다수결로 클래스 A에 속하거나 클래스 B에 속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KNN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꽃 받침이라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아래쪽에 떠받쳐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의 잎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 받침을 세팔, 꽃잎을 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는요, 아이리스 붓꽃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꽃잎하고 꽃받침의 너비 그리고 높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붓꽃이 있어 가지고요, 타겟값이 총 3개가 있습니다. sklearn에 있는 데이터 세트로부터 로드 아이리스를 하게 되면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이 로드 아이리스 함수를 호출했죠. 자,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봤더니 4개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네, 그죠? 자, 그러면 이 4개의 특징이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꽃받침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꽃받침의 너비고요, 세 번째는 꽃잎의 길이고, 네 번째는 꽃잎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꽃의 품종 중에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베르시칼라,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얘는요, 페탈하고 세팔, 꽃잎하고 꽃받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너비하고 높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꽃잎하고 꽃받침의 너비, 높이가 있고, 그죠? 얘들이 보니까 조금 어떤 종류는 꽃받침이 넙덕하고, 그죠? 얘는 꽃받침이 얘보다는 조금 덜 넙덕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꽃받침이 가장 셋 중에서 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꽃받침이 길죠. 그죠? 얘는 반대로 꽃받침이 좀 짧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특징을 뽑아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를 가진 이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해본 거예요. 레이블링 데이터에서 0은 세토사, 벌시칼라, 2는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값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이고 요거는 정답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150개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쉐입을 보면 154 튜플렌트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4는 분류를 위해서 사용할 피처, 특징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자, KNN 알고리즘을 적용할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KNN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제 피처 이름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봤더니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스 해가지고 꽃잎의 길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타겟값, 그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50개는 세토사,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0이고요. 50개는 벌시칼라, 그래서 레이블이 1이고 나머지 50개는 레이블이 2로 되어 있는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KNN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K 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쓰기 위해서는요,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때 파라메타를 줘야 되는데, 이 파라메타는 뭐냐? 네이버의 개수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 1을 줘봤네요. 그죠? 그래서 1을 줬을 때, 2를 줬을 때, 3을 줬을 때 각각의 정확도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선형회계에서 했던 것처럼 fit 해가지고 모델을 피팅 해주고, 그죠? 자, 그렇게 생성된 모델을 프레딕션, 그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프레딕션 함수를 써서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특정 모듈의 accuracy score, 그러면 정확도를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얼마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알려주는 거죠. 그죠? 네이버를 1로 했을 때는 0.933 해가지고 한 93%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붓꽃 데이터를 load iri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불러드리고, 그죠? 그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출력했더니 1개, 2개, 3개, 4개의 피처를 가지는 그런 리스트로 쭉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을 한번 출력해보고, 그리고 타겟도 한번 출력해볼게요. 피처 네임은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가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타겟은 0이 50개, 1이 50개, 2가 50개 이렇게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그죠? 여기 한번 출력해 보면 모두 150개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코드를 살펴볼게요. load iris 데이터에서 iris 데이터를 가져왔고, 아이리스 데이터의 모든 피처들을 그대로 다 쓸 건데, 테스트를 위해서 검증용으로 한 20%는 빼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용으로 한 80%를 쓸 거예요. 자, K neighbors classifier를 임포트 한 다음에, 그죠?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그 정확도를 측정해주는 그런 측정 함수도 가져올 겁니다. 네이버는 1로 두고요. K neighbor classifier의 neighbors는 1로 줬습니다. 그죠? 자,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네이버를 주고 피팅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확도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정확도를 한번 출력해보면요. K nearest neighbor에서 네이버를 1로 했을 때 93%가 나오네요. 그죠? 굉장히 높네요. 그죠? 만일에 얘를 3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96%가 나오네요. 그죠? 훨씬 정확하게 나오죠.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짝수가 됐을 때는 두 클래시파이어 혹은 세 개의 레이블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5일 때는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네이버를 3으로 했을 때 이 분류기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튜닝을 해봐야 돼요. 7로 해볼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래서 네이버가 1, 3, 5,
10, 20, 30일 때 정확도를 이렇게 한번 구해가지고 출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더라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값도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데이터를 랜덤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 값 역시도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꽃이 발견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류기에다 넣어가지고 이 분류기를 통해서 이 새로운 꽃이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새로운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 4, 5, 2라고 하는 피처들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5, 4, 2, 2라고 하는 피처들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놓았던 이 Hey Neighbor Classifier에다가 이 X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Y 값을 반환해 주겠죠. 그러면 Y0, Y1에 대해서 클래시즈의 입력, 클래시즈의 키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키 값이 0일 때는 세토사, 키 값이 1일 때는 버시칼라, 키 값이 2일 때는 버지니카로 분류해가 출력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꽃잎, 이 붓꽃 데이터는요, 여기에 넣었더니 버시칼라로 분류를 했고요. 이 데이터는 분류기가 분류한 게 세토사로 분류를 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분류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 발견됐을 때 피처 4개를 입력해 가지고요, 분류기에 넣은 다음에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분류기의 정확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몽땅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프레딕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트 all 이래 가지고 이 프레딕트 all 값을 구했습니다. 자, 프레딕트 all 값에는 데이터가 150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프레딕트 all에서도 150개의 분류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놈의 정확도를 우리가 볼 때는 accuracy score라고 하는 이 함수에 넣어 가지고 구해 볼 수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요, 네이버를 O로 했을 때 정확도는 96% 정도로 나온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매플로립으로 한번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2D라고 하는 이 함수에 집어넣을 건데, 타겟 값을 X 값으로 넣고요, predict all 해가지고 prediction 해가지고 얻어낸 거 있죠. 그거를 Y축에다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빈스 해가지고 총 3종류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때 파라미터는 PLTCM의 Z 혹은 PLTCM의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2차원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컬러 값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고, 회색조 이미지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O로 했을 때, 그죠?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데이터의 프레딕션 함수가 추정한 predicted 데이터, 그죠? 예측 데이터를 모두 모아 본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accuracy score에 넣어 봤더니 점수가 96점 정도 나오네요. 그죠? 96.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predict 함수를 가지고 예측한 이 값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y pred all이라 했을 때 타겟 값이 있겠죠. 그죠? 이 타겟 값하고 예측 값을 컴퓨전 매트릭스 표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네, 프린트 함수로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세토사 품종 있죠. 그죠? 이 세토사로 분류한 게 몇 개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50개 제대로 잘 분류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K 네일리스트 네이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세토사를 버시칼라 혹은 버지니카로 분류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베시칼라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얘를 제대로 분류한 건 47개고요. 얘를 버지니카로 분류한 게 3개가 있네요. 그죠? 마지막은 버지니카 데이터인데, 버지니카를 세토사로 분류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O 분류한 게 여기서는 버시칼라로 2개로 분류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제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동 행렬을 만들어 봤더니 특정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matshow라고 하는 matplotlib의 함수에다 넣으면요, 네, 이와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 있죠, 굉장히 밝게 나가는 거. 요 부분들은 전체 데이터에서 아주 높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 분류한다는 뜻이고, 그죠? 얘를 다른 걸로 분류한 거는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죠? 반면에 얘를 얘로 분류하거나 혹은 얘를 얘로 분류한 경우는 간혹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컬러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매트 쇼를 할 적에요, 행렬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컬러 맵 값으로 그레이를 주게 되면요, 이와 같이 회색조의 혼동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Z 값을 주게 되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띄워놓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의 타겟 값을 가지고, 그죠? 히스토그램 2D를 가지고 그려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 혼동 행렬 있잖아요, 그죠? 얘를 뒤집어 놓은 그림입니다. 네, 요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4장 세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